네, 안녕하십니까. 추연기 선생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수학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새 과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의 개념을요, 이제는 시계에 따라서 이제 원을 어떻게 풀 건지에 관한 이제 유클리드 계약에서 이제 해석 계약으로 바뀌는 단계가 왔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계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긴 하는데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그 원의 방정식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의를 아셔야지만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뜻해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x하고 y 혹시 다른 문자로 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식으로 만드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의 정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번 원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원의 정의를 한번 보도합시다.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 즉 원의 정의를 먼저 한번 봐볼 건데 1번은 이제 원의 정의를 한번 봐볼게요. 네, 원의 정의라는 것은 뭘 원의 정의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점은 무슨 점이냐면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정점. 정점이라는 고정된 점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점, 임의로 움직이고 있는 의미의 점이 있는데요. 그 임의로 움직이고 있는 그 점을 무슨 점이냐면 동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점. 네, 그 점이 있는데 걔네가 이루고 있는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한 거? R로 일정한 점들의 이 동점들의 거리, 그 움직인 거리들, 움직인 그 모양들을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떠한 고정된 점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점을 R처럼 이렇게 잡게 되면 걔네들 쭉 연결하면 이런 식의 무슨 모양 나오니까 원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점까지 있는 거리가 항상 뭘로? R로 일정한 점의 자체를 우리가 원의 정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움직이지도 않고 원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걔는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얘기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리 R 있잖아요. R을 뭐라고 하냐면 일명 반지름이라고 얘기한다.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점, 움직이고 있는 정점하고 그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정점하고 그다음에 동점까지 있는 거리가 항상 반지름을 일정하고 있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유도해 볼 건데요. 1번, 2번은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요. 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의 방정식 기본형인데 우리가 이제는 걔네들에 있는 원을 좌표 평면에서 도입해서 우리가 구해보자고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의 그 기본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원이 있다고 친다면 걔네들의 원에 있는 갖고 있는 중심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점이라고 하는 0,0이 되는 그 원의 그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에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고 있는 여기를 한번 C라고 적게 되고 움직이고 있는 점을 P라고 잡아서 그 P는 항상 유동적인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 잡아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이 CP의 거리, 이 CP의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한 거? R로 일정한 점의 자체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의 식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CP의 거리의 값이 뭐가 되냐면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P의 거리는 어떻게 하냐?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의 값을 뭘로? R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갖고 만든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 양변을 제곱해서 만들어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뭐가 되는?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일명 무슨 방정식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요? 중심이 뭐가 된다고? 중심이 원점이 되고 중심이 원점이고 얘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값이 뭐가 되는? R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기본형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있답니다. 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걔네들의 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원점이 아니고 임의로 갖고 있는 점이라고 한답니다. 임의 갖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을 C라 잡고 걔를 A, B로 잡으시고 임의의 움직이고 있는 동점을 P를 X, Y로 잡았을 때 우리는 걔네들 CP를 연결하는 이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한 거? 또 R로 일정한 점의 자체가 우리 원의 방정식의 식이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얘네도 어떻게 하냐?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CP의 거리의 값이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P의 거리는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되죠? R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우리가 양변을 정리해서 방정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x-a의 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된다는? R제곱이 된다는 이 방정식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첫 번째에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원의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원의 정의는 첫 번째가 임의로 갖고 있는 정점하고 걔네들 동점의 좌표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한 그 동점의 자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는 것은 걔네들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 원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중심이 A, B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걔네들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만들 수 있고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R이 돼버리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표준형의 값도 같이 한번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보면서 예제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봐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네 번째군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답니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 네 번째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네,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본형의 꼴을 어떻게 하냐면 쫙 전개해서 나타낸 꼴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꼴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타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얘처럼 x에 관해서도 완전 제곱돼 있고 y에 관해서도 완전 제곱돼 있기 때문에 원래 얘네들의 값을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관한 완전 제곱 그 다음에 x에 관하고 또 y에 관한 완전 제곱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에 있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식들을 좀 갖고 있는데 걔네들 보시면 뭐 x의 제곱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빼기 4x 빼기 2의 y에다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네들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보기 위해서는 x에 관해서도 완전 작업시키셔야 되고 y에 관해서도 완전 작업시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에 관해서 완전 작업시키려면 x제곱 빼기 4x 이렇게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y제곱 빼기 2의 y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뒤엔 플러스 1을 붙고 는 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얘네들의 절반의 제곱을 더 빼기 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을 완성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여기만 계산하게 되면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만 쓰게 되면 뭐가 되죠? y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인데 얘 두 개 없어지고 넘기면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중심의 좌표는 항상 여기 있는 가로의 값이 0이 되는 게 중심의 좌표거든요. 0이 되게 하는 xy 값. 그래서 얘네들의 중심은 2,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가 되죠? 얘가 아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걔네들에 있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애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번 완전 제곱 구하게 되면 걔네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험 문제 푸는데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걔네들이 완전 제곱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반지름과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좀 팁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좀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또 봐볼게요. 이제 뭐냐면 일반형에서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기.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 얘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1번은 어떤 것이냐면 1번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중심의 좌표를 보다 볼게요. 중심의 좌표. 네,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a 앞에 x 앞에 있는 a하고 y 앞에 있는 b 있죠. 걔네들의 절반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우리가 원하는 중심의 좌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을 이렇게 구합니다. 반지름은 이 중심의 x좌표를 제가 p라고 적고 중심의 y좌표를 q라고 한번 잡을게요. 그럼 얘네들은 루트로 잡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중심의 x좌표에다가 플러스 중심의 y좌표를 붙이시고 안 쓰는 우리 c 있죠. c를 갖고 와서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적용시켜 쓰게 되면 우리가 중심을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이 뭐가 됩니까?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y 앞에 있는 4하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붙이면 절반 나누기 때문에 2,1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반지름은 r은 어떻게 쓰냐? r은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중심의 x좌표 2의 제곱 플러스 y좌표 1의 제곱에서 빼기 거기 뒤에 있는 c를 하나 딱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2의 값도 나온다는 것도 똑같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일반형에서의 우리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머릿속에 또 기억해 두셔야지만 문제 풀기가 좀 쉽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팁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팁. 네, 두 번째 팁은 바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네,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점하고 움직이고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뭘로 일정한 거?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값. 반지름의 값이 뭐보다 큰 거?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원하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 같이 한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문제 풀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 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이번에 어떤 팁이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거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보시면 어떤 것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입니다. 네, 두 원이 지름의 양끝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걔네 일반적인 원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이 있다고 봤을 때 원의 지름을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여기에 중심을 지나는 얘가 바로 지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중심을 지나는 얘가 지름이 될 것인데 걔네들의 끝점에 있는 여기 있는 A하고 B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름의 양끝이 되는 점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번의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이 거리하고 여기 있는 이 거리는 같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C는 바로 뭐가 되냐면 C는 AB의 무슨 점? AB의 중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AB의 중점을 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AB 값을 뭘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아래 값은 2분의 1에 A, B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반지름도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인 원의 방정식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먼저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네, 첫 번째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1번은 1번은 이겁니다. 1번은 중심이 원점이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뭐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답니다. 한마디로 중심이 원점이면서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원의 방정식 꼴은 어떤 것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r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꼴이 되겠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 3하고 4를 지나는 원인이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제곱은 9 플러스 16이 되면서 25가 돼서 그 값이 뭐가 된다고요? R에 제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값은 R의 제곱은 25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과 표준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을 봅시다. 2번은 어떤 것이냐면 세 점이라는 세 점. 네, 세 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3을 지나는 원.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세 점에다 동그라미 치답니다. 세 점. 우리 세 점이 나오게 되면 항상 걔네들은 뭘 써야 되냐면 일반형을 쓰셔야 됩니다. 일반형. 네, 세 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형을 이용해서 걔네들의 문제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형에 관한 식을 먼저 적으신 다음에 걔네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반형에 관한 식은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일반형의 식이 될 것인데, 거기다 이제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보다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이걸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4 플러스 2는 4 플러스 6, 6에 36 플러스 2a 플러스 6의 b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두 번씩 나올 거고, 세 번째 식은 3, 3은 9, 3, 3은 9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3a 플러스 3b에다가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네들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빼시게 되면, 두 개 갖다 빼시게 되면 첫 번째는 40에서 2를 빼니까 38이 돼요. 38.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게 되면 a가 되죠. a 될 것이고, 플러스 7의 b의 값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이렇게 빼도록 합시다. 또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18에서 4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8 되죠. 18에 40 빼면 마이너스 22가 되죠. 18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게 되면 40에서 18 뺀다면 40에서 18 빼면 22 되죠. 22. 그다음에 얘에서 에 빼면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얘에서 에 빼면 플러스 3의 b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두 개를 먼저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a 값, b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 더하면 얘는 60이고 마이너스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10b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그러면 a 값은 4가 되겠죠. a 값은 4.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인가 얘는 4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c니까 c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까지 써도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 플러스 4x 빼기 6y의 빼기
12는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에는 일반형을 구해서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도 완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또 보시면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또 두 번째 예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예제는 A란 점이 하나 있는데 A란 점이 2,3이라고 하나 있고 A란 점이 2,3이 있고 그 다음에 B란 점은 뭐가 있냐면 B란 점은 6,1인데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모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얘네 원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이게 동그랗게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얘네 가운데를 쭉 연결하시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죠. 맞죠?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2,3이 되고 B는 뭐가 되냐면 6,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C는 그 A, B에 관한 무슨 점? 중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1번 첫 번째는 중심을 구할 건데 중심은 걔네들 A, B에 뭐가 되죠?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은 2분의 2개 더하면 되죠. 얘는 2분의 3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4,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중심의 좌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반지름의 값. 두 번째 반지름의 값은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AB가 돼요. 2분의 AB. 네, 2분의 AB인데 얘네들은 2분의 먼저 붙이시고 AB 구하려면 루트를 붙이신 다음에 x2-x1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2-y1은 1 빼기 3의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16 더하기 4니까 20, 20은 2 루트 5, 2분의 1 나누니까 얘는 루트 5가 반지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는 4,2라는 것을 알고 반지름의 값은 루트 5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 5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얘처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하고 일반형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원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별 두 번째 내용 바로 무엇이냐면 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뜻합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네,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네,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하고 y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인데 그 축하고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은 어떤 걸로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번에 토픽이 될 것인데요. 1번에 보시면 1번은 먼저 x축과 접한다고 봅시다. x축과. 그러니까 x축과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면 걔네들의 원은 이렇게 x축에 이렇게 접해 있는 이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 있는 의미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A, B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연결하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건데 이 반지름은 중심의 무슨 좌표? 그렇죠. Y좌표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네들은 b의 제곱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이제 y축이 나온다. y축.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y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y축을 접게 되면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원이 있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면 중심의 좌표가 바로 A,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중심의 무슨 좌표와 똑같냐면 X좌표와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이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절대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바로 a의 제곱 된다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y축과 접하는 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세 번째는 이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 x축하고 y축. 네. 근데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게 x축이 있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원은 어떤 원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1,4으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2,4으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3,4으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4,4으면에서 접할 수도 있답니다. 맞죠? 이렇게 네 개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의 중심을 구하라고 봤더니 중심은 여기 있는 x의 거리, x축까지의 거리하고 y축까지의 거리가 동일하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중심의 좌표는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얘네들의 중심 좌표는 a, a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x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a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는 y만 음수니까 a, 마이너스 a가 되고 걔네들의 반지름의 값도 항상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의 1,4으면에 있을 때 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뭘로 잡으면 되죠? a제곱 잡으면 첫 번째에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a의 제곱 y-a의 제곱은 뭐가 되죠? a제곱이라고 우리 원하는 두 번째에는 원의 방정식도 완성할 수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의 값은 뭐가 된다? a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 번째인 3, 4호면에서의 원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을 거고 4, 4호면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뭐가 된다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4, 4호면에서의 원의 방정식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어느 점을 지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 아니면 얘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값을 구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에 관한 또 하나의 팁이 하나 있는데 일명 팁, 되게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떠한 팁이 있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명 뭐가 있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래서 하나의 팁을 보시면 네, 어떤 팁을 볼 거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점이 있으면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m 대 n의 b로 m 대 n을 정확히 쓰면 m 대 n의 b로 나타내는 점의 자취를 뜻합니다.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a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 어떠한 a가 있고 이게 어떠한 b가 있대요. 네, 그 점의 기점으로서 그 a, b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의 자취래요. 그럼 첫 번째는 m 대 n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있는 내분점, 맞죠? 그래서 m 대 n. 여기 있는 점이 바로 p가 될 수도 있고요, 맞죠? p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걔네들만 m 대 n이 아니고 여기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m 대 n 해서 이게 m 대 n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p로 잡아도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판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m 대 n이라고 하는 m 대 n이라고 하는 무슨 점까지? 여기는 외분점까지 p를 잡는 겁니다. p.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무엇이냐면요. a, b를 m 대 n으로 하는 내분점하고 a, b를 m 대 n이라고 하는 그 외분점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잡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무엇이냐면 a, b를 m 대 n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에 뭘로 하는 거? 양끝으로 하는 원을 뜻합니다. 양끝으로 하는 원을 뜻합니다.
원래 실제적으로는 P를 X, Y로 잡아서 풀어 똑같은 문제의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얘처럼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 거 예제를 또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예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예제 1번인데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면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면서 1이고 x축의 접합원입니다. x축의 접합원. 첫 번째는 이걸 구하고 싶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걔네들 그림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아시면 문제 풀기가 좀 쉽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게 되면 걔네들은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걔를 중심으로 잡으면서 우리가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은 이런 식의 있는 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값은 여기 있는 이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뭐가 된다? 3, 3은 9가 된다는 게 우리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 거기 있는 이제 그 축에 접하는 원의 첫 번째는 예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예제. 네, 두 번째 예제는 이건데요. 두 번째 예제는 2번은 바로 이것입니다. 2번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2번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그러니까 무슨 점을 지나냐면 2,1을 지나는 원 두 개가 있답니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입니다. 우선은 x축과 y축과 접하는 원에다가 먼저 첫 번째 밑줄을 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2,2의 접해 물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2,2라고 하는 것은 2,2라고 하는 것은 몇 싸움에 있는 값이죠? 그렇죠. 우리가 1싸움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있는 원을 구하려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대요. 했을 때 우리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의 방정식 둘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게 될 거랍니다. 맞죠? 이게 맞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임의의 중심의 좌표 뭘로 잡냐면 a, a로 잡으시고 걔네들은 반지름의 값도 뭐가 된다고?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 원의 방정식의 식은 어떻게 쓸 거냐?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의 값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이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원의 방정식이 무슨 점을 지난다고요? 2,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기 위해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집어넣기면 봐보세요. 여기 집어넣기면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바로 a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하는 a 값의 두 가지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걔네들 원에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a 값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a1이 있고 두 번째는 a2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점, 일명 얘네들의 중심을 나타내는 a1, 중심 나타내는 a1, a1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원은 a2, a2가 있나 봐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얘네들에 있는 임의의 하나의 좌표가 뭐와 똑같냐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생기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하는 a1 플러스 a2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음수 붙이는
8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좀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에는 그 어떤 예제를 좀 볼 거냐면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볼 건데 이번 예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 보시면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어떤 거냐면 두 원이 A가 있는데 그 하나의 A 값이 마이너스 3,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0이 되고 B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2,0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2,0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AP하고 AP 대 BP라고 하는 두 개의 거리가 몇 대면 3대 2로 되는 뭐의 자치냐면 P의 자치를 뜻합니다. 네, 쟤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 몇 대 몇의 비를 갖고 있는 점의 자치를 일명 무슨 원이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닌데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두 개의 그 점에 관한 m대n의 무슨 점, 내분점과 외분점을 먼저 구하시고 그 두 점을 지름의 뭘로 하는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걔네들의 무슨 점부터 먼저 구할 거냐면 내분점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내분점. 네, 내분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얘네들 3대 2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는 3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3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도 3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3 플러스 2가 되는데 쟤네들 값은 이 뒤에 값을 먼저 집어넣으니까 2가 집어넣고 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얘는 0 집어넣고 해도 0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분점의 식이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5분의 6 빼기 마이너스 0이죠. 그냥 0,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하는 내분점의 식도 완성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외분점도 있답니다. 외분점. 네, 외분점의 식은 어떻게 하냐? 외분점의 식은 3-2분의 3-2분의 3에다가 빼기 2. 얘도 3-2분의 3에다가 빼기 2가 있다고 치면 걔네들 점도 똑같이 어떻게? 반대로 집어넣으니까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0이 되고 뒷값도 0. 그럼 얘네들 값은 뭐가 되냐면 1분의 6 더하기 6이기 때문에 12가 되겠죠. 그럼 12, 0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외분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이제 세 번째는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할 건데 원의 중심. 네, 원의 중심은 얘네들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두 개에 대한 무슨 점? 중점. 이 두 개에 대한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0 플러스 12 또는 2분의 0 플러스 0의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6,0이 된다는 것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원의 반지름. 네,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에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12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은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는 6,0이 될 것이고 반지름은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x-6의 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은 66의 3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하는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원의 관계, 그 두 원이 갖고 있는 위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에 있는 두 원에 관한 위치의 관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응용 문제로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답니다.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두 원의 위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봐볼 건데요. 두 원의 위치 관계.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보냐면 걔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정의, 그 내용에 대한 그 용어를 한번 볼 건데요.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두 원이 있으면 그 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답니다.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을 지나는 그 선, 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중심을 지나는 그 선 있죠. 그 선의 일명 뭐라고 하냐면 중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중심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중심까지 있는 그 거리, 중심까지 있는 거리에 무슨 거리냐면 중심거리하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그러면 그 반지름들하고 걔네들 중심 사이의 거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걔네들의 특징은 총 몇 가지의 관계가 있냐면 5가지 관계가 있어서 걔네 위치 관계는 표로 한번 그려서 한번 정리해보다 한번 해봅시다. 표로 한번 그려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표로 한번 5가지의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두 원이 어떻게 하냐,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외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는 내접한다. 다섯 번째는 내부에 있다. 이 총 5가지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얘네들 외부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두 원이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 치면 두 번째 원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 외접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두 번째 원은 여기 옆에 이게 살짝 이렇게 키스하듯이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요. 두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내접하는 경우는 큰 원 안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럼 내부에 있는 거는 큰 원 안에 이렇게 석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맞죠? 이게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걔네들의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하고 걔네들의 반지름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 여기서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중심 사이 거리 D라고 적게 되고, 여기 있는 얘를 반지름 R1, 여기를 R2라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외부에 있는 경우는 걔네들의 D의 값이 R1 플러스 R2보다 어떻게 되죠? 커야 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외부에 있는 경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외접할 때는 걔네들 중심 사이까지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 D가 바로 뭐가 될 것이냐? 얘들이 R1하고 R2의 합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얘네들 D의 값은 R1 플러스 뭐가 되냐면 R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얘네들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여기 D라고 한다면, 그 D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가 R1이고 여기 두 개 더하면 이게 R1이고 두 개 여기가 R2거든요. R2. 그럼 D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보다는 당연히 작은 거는 굉장히죠.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두 개의 차보다는 D가 더 크겠죠. 근데 차를 제가 R1에다가 R2에 물결을 친다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저렇게 같이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접하는 경우에는 걔네들 중심 사이까지 거리, 중심 하나 여기 있고 두 번째 중심 여기 떠 있을 때 그 두 개의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첫 번째에는 이 반지름이 R1 잡고 여기를 R2로 잡으면 그 두 개의 차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네들도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뭐가 똑같냐면 R1에서 R2에서 뺀 거하고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면 되죠? 그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R1에서 R2보다 작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의 위치. 왜냐하면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거리하고 치르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값이 R1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이 R2가 되면 두 개의 차보다 이가 훨씬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걔네들에 관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시면요. 두 원이 있답니다. 두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은 4라고 하나의 원이 있고,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첫 번째는 뭐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 우리 목적이냐면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 뭐가 되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0,0이 중심이 될 것이고 반지름 R1 값은 2가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거는 A,1이 중심이고 반지름 R2의 값도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두 중심 사이까지 거리는 어떻게 하면 루트에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두 반지름의 합은 2 플러스 1이 되고 두 반지름의 차는 2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1보다 크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의 값은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값 보시면요. 여기 있는 루트의 값은 항상 1보다 크긴 한데 a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이어서 같아져 버리죠. 얘네들은 무슨 값이 되냐면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양변에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의 값이 9보다 작다. 그러면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의 값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a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a 플러스 2 루트 2의 값이 되는데 그냥 0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a는 어디까지? 2 루트 2가 되면서 a는 무슨 값이 안 되냐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에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얘를 지우고 한번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외접하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외접한다. 네, 우리가 외접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중심 사이까지 거리하고 하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의 값이 뭐와 똑같아지면 걔네들 두 반지름의 합인 2 플러스 1과 같아지는 게 외접한다는 특징이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의 값이 3, 3은 9고 걔네들 a제곱은 8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의 2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외접한다는 특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토픽이라는 그 공통현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토픽이 될 건데 네 번째 토픽은 바로 공통현에 관한 내용만 보도록 합시다. 네,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두 원.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을 살짝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그 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이라고 했는데 그럼 걔네들의 두 공통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걔네들 두 원의 현인데 두 개가 공통으로 이루고 있는 현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현을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공통얘기한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토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별 5번째. 별 5번째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걔네들의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게 교점이 될 것인데 걔네들 그 교점을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이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 잡고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두 원을 잡았다고 했을 때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걔네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 그 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하나가 아니고 사실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원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하고 플러스 k라는 식을 잡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뭘로 연결한 거? k를 연결해서 어디에 만들어진 그 식을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얘처럼 이렇게 두 원을 플러스 뭘로 해서 k로 잡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이미 하나의 점 지나는 것을 주게 되면 k 값이 구해지면 걔네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걔네들을 쭉 지나는 여기 있는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까? 공통연이었죠?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연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통연의 방정식. 네, 공통연의 방정식은 별거 아니고요. 원래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그 두 교점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나오는 식인데 마치 걔네들을 구하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두 원을 빼서 구하는 거와 똑같답니다.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는 0인 것처럼 두 원을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공통연의 방정식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예제를 보시면서 오늘 첫 번째 있는 원의 방정식 시간을 마무리 질 건데요. 먼저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런 예제가 있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얘네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원이 있는데 네, 두 원이 있다면 두 원이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첫 번째에는 원이 있고요. 맞죠?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다가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이 있다고 보답시다. 그럼 첫 번째 1번은 그 걔네들에 있는 1번 문제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을 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그럼 얘네들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을 먼저 쓰게 되면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6이 붙고 플러스 k가 붙은 상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y의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 0, 0, 0 그 다음에도 0, 0, 0,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남냐? 왼쪽은 마이너스 6이 남고 마이너스 4k 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뭐가 되냐? k 값은 2분의 3이 된다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겠죠. 맞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고 쓰게 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두 번째로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y의 제곱 얘는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5를 더하니까 2분의 10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3 x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에다가 2분의 2니까 2분의 5죠. 플러스 2분의 5 y 그 다음에 얘 두 개 곱하면 6이죠. 6에다가 저기 있는 마이너스 6이 되면 없어지겠죠.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3의 x 빼기 5의 y는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네들의 공통연의 방정식도 구하고 싶을 때 공통연의 방정식. 네, 공통연의 방정식 우리는 그 두 식을 이제 뭐 하자고 했죠? 빼자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럼 두 식을 빼게 되면 첫 번째는 6x, 첫 번째는 6x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2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3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공통연의 방정식도 완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수학 하의 첫 번째 시간에서 같이 공부했던 원의 방정식의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참고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그 원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원에 대한 내용의 그 응용적인 것이 중학교 내용도 같이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의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걔네들에 관한 이제 예제를 같이 풀 건데 그 전에 충분히 공식 같은 거 같이 먼저 숙지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예제를 푸시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의 예제 유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